저는 칠순이 다 되어 첫사랑과 다시 만났습니다. 첫사랑 그 남자와 만나자 딸과 아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아빠 유산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요. 아이들은 험한 말을 쏟아냈지만 저는 결국 저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지요. 다시 찾아온 황혼의 만남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 너무 큰 이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이 집에서의 추억은 많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쓸쓸한 기분이 들었죠.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제 손때가 묻어있는 살림과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 쓰던 물건들을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분만실에서 들려온 그 첫 울음소리. 세상에 나온 것을 알리는 그 작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어요. 간호사가 건네준 작은 생명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무게감이 온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손가락들이 내 새끼손가락을 꽉 쥐던 그 순간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자라서 소파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 있던 아이가 용기를 내어 한 발, 두 발 내딛고 비틀거리며 내 품으로 달려오던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지만 그 순간은 제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엄마, 아빠, 하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지금도 생생해요. 맘마였을까요? 엄마였을까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동안 옹알이만 하던 아이가 의미 있는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랐어요. 밤새 울던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내 품에 파고들던 그날, 모든 힘든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가 엄마, 내가 상 받았어. 하며 뛸 듯이 기뻐하던 아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받은 작은 상장이었지만 내겐 그 어떤 트로피보다 소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아이를 보며 세월의 빠름을 실감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이제 나보다 키가 크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 하며 꽃다발을 건네던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아이를 보며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간 추억들이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복도,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던 식탁, 밤늦게 공부하느라 불이 켜져 있던 아이들 방.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 같은 기억들이에요. 남편과의 30년의 결혼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며 쌓은 추억은 저의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한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유난히 까다로우셨고 며느리인 저에게는 더욱 엄격했어요. 시집에서의 첫 해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던 그 시절.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새아가 또 밥이 설었네. 이런 밥을 시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겠니? 저는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너는 왜 살림이 늘지를 않니?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감싸주지도 어머니 편에 서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회사로 나가버렸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먹겠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신다니까 그냥 먹어. 그게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 식구들 다 먹는데 왜 너만 그래?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먼저였고 저는 그 다음이었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 때마다 저는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은 형제들과 술만 마셨습니다. 여보, 나도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여태 잘해왔잖아. 우리 엄마도 혼자 다 했는데? 그런 남편이지만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진수에 대한 그리움 비슷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첫사랑 진수와 결혼했다면 나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지만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좋은 남편이었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술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왜인지 왜 내 마음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을까요? 남편과의 30년은 사랑이라기보다 생활이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버텨낸 시간이었죠.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2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성껏 돌봤죠. 영순아,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영순아, 나 죽으면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남편의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신이 제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혼자 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를 발견했어요. 20대 시절 수첩과 편지 같은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책갈피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진 거예요.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요. 영순아, 내일 서울로 떠난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은 포기하고 서울에서 일하기로 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너를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를 기다려달라고는 못하지만 너만큼은 꼭 행복하길 바란다. 진수가.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김진수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온 아이. 가난했지만 공부도 잘했고 제게는 누구보다 따뜻했던 첫사랑이었죠. 진수야,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20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 남자 만나고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던 내 손이 떨렸고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던 어머니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알기는 하니?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머니의 한숨이 무겁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얘야, 엄마가 왜 이러는 줄 아니? 어머니는 내 어깨를 붙잡고 말하셨어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는 몰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하지만 엄마,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사랑으로 아이 키우고 병원비 낼 수 있어? 너희 아빠랑 결혼했을 때 엄마 결혼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애들 기저귀 값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계산기 두들기고. 그게 사랑의 현실이야. 내가 겪을 필요 없어, 절대로. 그 사람은 달라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한다고요.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줄 아니? 세상에 공부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현실을 봐라, 현실을.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가난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 사랑도 금방 시들어. 배고프고 춥고 초라해지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엄마가 다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절대 안 돼.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라. 엄마 말 듣지 않으려면 지금 집에서 나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좌절과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평생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 없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울었어요. 어머니의 완고함과 내 마음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어서. 아파트의 짐을 정리하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동창 중 발이 넓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숙이니? 나 영순이야. 혹시 김진수 연락처 있니? 영순아, 오랜만이다. 남편 보낼 때 장례식장에서 보고 못 봤네. 진수, 작년 동창회에 왔었는데 무슨 일이야? 아, 정말이니? 그냥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번호를 쥔 채 하루 종일 망설였어요. 전화기 앞에서 몇 번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죠. 이 나이에 무슨. 그래도 안부 정도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세월의 무게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진수 씨인가요? 누구세요? 네, 아니, 나 영순이. 전화를 걸고 나서야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내 목소리는 10대 소녀처럼 떨리고 있었고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영순? 단영고 영순이? 아니, 어떻게 내 번호를? 그의 목소리.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렸어요. 정수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안부를 묻는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 받다가 진수의 아내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어. 지금은 회사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어. 그도 혼자구나. 왜인지 마음이 아팠어요. 동질감도 느껴졌고요. 나도 남편이 3년 전에. 그랬구나, 영순아.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들렸어요. 영순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하하하, 이상하지? 너무 갑작스러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막상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옛 연인이 만나자고 하다니. 그러다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20살 그 소녀가 된 것 같아서. 만나기로 한 날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약속한 카페에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서 괜히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되었어요. 영순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수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야. 오랜만이야. 일어서면서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많이 늙었지?
그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40년이나 됐으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겠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 같았어요. 커피 뭐로 마실까? 아메리카노면 돼.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색했어요. 예전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아들만 둘이야. 큰애랑 둘째 둘 다 외국에서 유학하다 거기서 일하고 있어. 너는?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애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 우리는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봉사한다고 했지? 응.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너는 뭐 해? 그냥 성당 가고 집에서 화분 키우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우리의 대화는 겉돌기만 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진수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나도 그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어요. 커피가 식겠어.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는데.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하다 집에 돌아왔어요. 진수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반가웠어. 또 만나도 될까? 그날 이후 진수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듯 40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냈죠. 서로의 젊은 시절 놓쳐버린 순간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무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목소리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오래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소년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한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서툴렀지. 진수가 낮게 웃으며 말하면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니야, 그 시절엔 우리 둘 다 그랬지. 서로의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 떨림이 전화선을 타고 제 가슴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본 하늘의 색, 점심에 마신 커피 맛, 저녁에 들었던 노래. 사소한 하루의 순간들을 나누며 우리는 마치 4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침묵을 공유하기도 했죠. 그 침묵조차 따뜻했고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다시 만나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또렷하게 깨어난다는 걸요. 그런데 이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큰아들 현수였어요. 엄마 요즘 부쩍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네. 하지만 며칠 뒤 진수가 보낸 선물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마침 놀러온 둘째 딸 은정이 그걸 먼저 발견했죠. 엄마 택배가 왔는데? 엄마가 홈쇼핑에서 산 거야. 엄마 할 줄 모른다고 하더니 어떻게 산 거야? 신식 할머니가 다 되었네? 다행이었어요. 아이가 집에 돌아간 후에야 택배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포장을 풀자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을 감싸더군요. 진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연한 카멜색의 머플러였습니다. 울과 캐시미어가 섞인 듯한 촉감, 그 안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 그 머플러를 목에 두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오래된 기억을 불러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겨울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누군가 제 목을 감싸주던 그 오래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집에서 제 생일을 맞아 조촐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초가 반짝이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꽃 배달 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꽃다발과 작은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붉은 장미와 흰 안개꽃이 어우러진 꽃다발, 그리고 작은 봉투에 적힌 내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길. 진수. 아이들의 시선이 꽃다발에 그리고 제 표정에 꽂혔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은정이가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는데 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농담이었는데. 진짜야? 그 순간 저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엄마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어.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고 우리 만나보려고 해.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현수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 그게 말이 돼? 은정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아직 이른 거 아니야? 저는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니? 내 마음속에 차오른 억울함과 분노가 목소리에 섞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이 생각 좀 해봐. 동네 사람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 혹시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현수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굳은 돌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있던 아이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다시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진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너희도 만나보면 알 거야. 그러자 은정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착한 척하는 사람은 많아. 그리고 우리 아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안 싫어. 그 말은 제 마음 한구석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홀로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진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우연히 현수의 친구 어머니를 만났고 그 사실이 금세 현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수는 날선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 벌써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창피하지도 않아?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머플러를 목에 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현수와 은정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얘기 좀 해요. 그 말투에서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그대로 식어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아저씨 말이에요. 은정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행복한 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차분히 들으려 했지만 점점 목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빠르다니? 4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야. 그리고 너희 아빠 떠난 지 3년이나 됐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현수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게다가 아빠 유산은 어떻게 할 건데? 혹시 그 사람이? 그만. 저는 말을 끊으며 탁자를 세게 쳤습니다.
순간 그 소리에 그릇들이 덜컹거렸고 은정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구나. 그 사람은 나를 다시 웃게 만들어준 사람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입장에서 생각도 좀 해봐요. 아빠 사진도 여전히 거실에 있고 그 사람을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건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집 부릴 거면 우리랑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네요.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은정만이 남았습니다.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하고 말하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머플러를 목에 감았습니다. 따뜻한 촉감이 목을 감싸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머플러 속에 숨어있던 진수의 온기가 아이들의 반대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던 저는 여전히 머플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촉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날카로운 눈빛, 닫히는 방문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화면 위에 그의 이름이 떴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진수가 전화를 건 것이었죠. 여보세요? 아니, 영순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수야, 나 오늘 아이들이랑 얘기했는데 아직 아이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갑작스럽게 나타난 나를 반가워하기 힘들겠지. 하지만 혜진아, 난 절대 내 곁에서 물러설 생각 없어. 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줄 거야. 저는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너 쉽지 않을 거야. 현수도 은정이도 아직 아빠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 그 자리 아무한테나 내줄 애들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며칠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들 내가 한번 만나도 될까?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내 곁에 있고 싶은 한 남자로서 만나고 싶어.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왜 말이 없어? 진수야, 미안해. 나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진수는 당황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들 주변 시선 모든 게 발목을 잡았죠. 며칠 동안 진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고 밤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진수가 서 있었어요. 40년 만에 문 앞에 선 그 사람. 그런데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진수는 5분만 얘기하자 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죠. 은정이 와서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지만 전 물었어요. 너는 엄마가 행복한 게 싫으니? 그 말에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아이들 눈치만 보며 살 순 없어. 그날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행복할 권리 있는 거지?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라고 했던 말 믿어도 되는 거지? 납골당 앞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께서 말을 걸었어요. 그쪽도 남편이 먼저 간 거야? 네, 3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일면식 없는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소중해. 자식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는 않아.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우리 만날까? 며칠 후 우리는 시내에서 떨어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염색을 안 한 진수는 머리가 희끗했지만 미소는 여전했죠. 진수야, 그동안 많이 늙었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오래 갈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이 우리를 받고 소문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결국 아이들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상식에 어긋나냐? 라고 소리쳤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고 동네 시선까지 더해져 저는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편지와 전화를 했지만 아이들과 마주친 뒤 큰 상처를 받고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정숙에게 들으니 미국 아들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병원에 가게 됐죠. 의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 현수가 제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보였을 때가 진수와 만날 때라는 걸 인정했죠. 결국 현수와 은정이 진수에게 직접 사과하고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수에게 전화해 사과했고 진수는 망설이다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전화를 걸어 영순아, 나야. 라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현수와 은정은 앞으로 엄마의 결정을 존중할게라며 우리를 축복해줬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가족 식사 자리도 함께 했고 진수는 제게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40년 기다렸는데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함께 살자. 결혼 소식은 동네에도 퍼졌고 처음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나중엔 다들 멋지다고 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양가 가족들만 초대한 작은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날의 공기는 어느 웬만한 예식장보다 더 따뜻하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고운 비단결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붉고 단아한 색감이 얼굴빛을 환하게 밝혔고 은실이 수놓인 꽃무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짝살짝 빛을 머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모습을 보더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엄마 20살 아가씨 같아요. 하고 웃었죠. 그 말에 제 마음은 어느새 봄날처럼 환히 풀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줄지어 놓였고 양가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한데 섞여 잔잔한 음악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이었던 적 없는 사람들이 그날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집에 살아온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우리 둘은 굳이 웨딩홀의 긴 버질로드 대신 가족의 미소 속에서 맞잡은 손만으로도 충분히 결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매일을 새 신혼처럼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길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주말이면 요양원에 찾아가 서로의 손길과 웃음을 나눕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와 사랑해를 아끼지 않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진수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다정하게 아이들을 품어줍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롭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결혼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인생이 선물해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